안녕하세요. 긍정 은지쌤입니다. 자, 영작이 어려우신 분들 혹은 서술형에서 많이 틀리는 친구들 다 같이 이 영상 보시면요. 영작의 원리 그리고 영어 자신감을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긍정 은지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서술형 원리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동사를 먼저 챙겨주세요. 한글에서도 영어에서도 동사를 먼저 살펴봐 주시고요. 이때 중요한 건 시제예요. 한국어 받침에 쌍시옷이 있으면요. 우리 영어로는 과거일 확률이 높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잡는 것만으로도 부분 점수를 많이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사 짝꿍 주어를 찾으셔야 돼요. 자, 동사를 먼저 찾고 나서 그 동사에 맞는 짝꿍 주어를 찾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어를 먼저 찾아버리면 실수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를 먼저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맞는 행위 주체인 짝꿍 주어를 찾아주세요.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데요. 동사의 성격을 파악해 주시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형식에서 5형식을 말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동사를 먼저 파악을 해주시고 나서 뒤에 부분이 목적어가 온다, 뒤에 부분이 보어가 온다, 혹은 간접 목적어가 온다가 결정이 됩니다. 이 부분이 어려우시면 제가 지금 맨 위 오른쪽 위에 올려둔 기본 원리편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렇게 보어나 목적어 혹은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등등의 나머지 문장 성분을 찾아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식어구, 즉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전면구라던가 아니면 부사 이런 등등을 배치해 주시면 서술형 원리는 끝이 납니다. 자, 오늘의 복합 관계 부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리 관계 부사에다가 ever를 붙인 형태인데요. 그 자체에 선행사가 포함했다라는 건 앞에 선행사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자신이 포함하고 있다니까 선행사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시간, 장소,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게 이제 복합 관계 부사입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너무 어렵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ever이 붙어 있는데 뒤에 부분의 의미가 뭐뭐 할 때는 언제나 뭐뭐 하더라도 어디든지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런 느낌이 있으면 우리 이거를 복합 관계 부사다라고 부른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세요. Wherever you may work. 당신이 어디에서 일하든 간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ever이 붙어있으니까 복합 관계 부사다. 그리고 얘는 선행사가 앞에 있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영작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양보라고 이제 적혀있을 때는요. 우리 뭐 양보해준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비록 뭐뭐 하더라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사는요. 가지고 간다, 지니고 있는다 이 부분이 지금 동사가 될 거고요. 그녀가 지금 짝꿍 주어가 될 거고요. 가는 곳마다 핸드백을 가지고 간다니까 우리 핸드백이 목적어가 되겠네요. 가는 곳마다 이 부분은 뭐뭐 할 때마다 즉 우리 복합관계 부사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부분은 나중에 처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주어니까 she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는 우리 지닌다, 가지고 있다라는 carry에다가 우리 s까지 붙인 형태. 왜냐면 she가 3인칭 단수였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녀의 핸드백이 되니까 her handbag.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목적어가 완성이 되겠죠. 근데 가는 곳마다는 우리가 뭐뭐 할 때마다 복합관계 부사를 생각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 복합관계 부사에서 장소의 의미까지 있는 wherever 써주시면 되고요. 우리 복합관계 부사는 뒤에 부분에 부사절이 와요. 즉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가 온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는 주어가 따로 없지만 주어를 챙겨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주어는 누가 될까요? 당연히 그가 될겠죠? 그녀가 되겠죠? 자, 그럼 she가 될 거고 이 부분에서 지금 동사는 goes 이렇게 써주시면 이 문장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의 집보다 좋은 곳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지금 동사는 뭐가 될까요? 찾을 수 없을 거야 라는 이 부분이 동사가 될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의 맞는 짝꿍은 당연히 주어는 당신이 이 부분이 되겠죠. 당신이 찾을 수 없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의 동사 찾다의 목적어는 당신의 집보다 좋은 것 이 부분이 지금 3형식에서의 목적어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어디를 가든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복합관계
부사절로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이니까 우리는 똑같이 wherever로 시작을 할 텐데 wherever은 부사절을 이끄니까 뒤에 부분에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의 주어는요, 당연히 당신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 이라는 이런 부분이 나올 건데요. 지금 go를 쓰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may까지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쉼표하고 이제 나머지를 배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이라는 you를 써주실 거예요. 그런데 없을 것이다라는 건 여기서는 미래가 되겠죠. 그러면 will을 써주시고 찾을 수 없을 거가 되니까 이렇게 will not fin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라는 목적어를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A better place 그리고 당신의 집보다 뭐뭐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than 이를 쓸 수 있을 거고요. you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개운하게 느껴지지 않아. 이 부분이 지금 동사가 될 거고요. 그것에 맞는 짝꿍주어는 내가 될 거예요. 자, 근데 도서관에서 낮잠 잘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이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 우리가 복합관계 부사절로 이끌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복합관계 부사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할 때마다 하니까 이번에는 wherever이 아니고요. whenever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 부사절에서의 주어는 당연히 내가 될 거고요. 우리 낮잠을 자다라는 거는 na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 앞에는 at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at the library 이렇게 스타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이니까 I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사 부분에서 feel을 이용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일단은 느껴지지 않는 거니까 I don't feel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feel은 이형식 동사입니다. feel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제가 이형식 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형식 편 안 보신 분은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형용사인 refreshed 이렇게 지금 분사로 활용을 해서 I don't feel refreshed 하면 나는 개운하게 느껴지지 않아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한번 가볼게요. 먼저 동사는 이야기했어 이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라는 게 지금 주어가 되겠네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라는 건 우리 복합관계 부사절로 잡을 수 있겠다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합관계 부사절부터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뭐 할 때마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whenever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어는 당연히 day 이 부분이 될 거고요. 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부분이 될 건데요. 우리 스트레스를 받다 할 때 get stressed out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과거 형태니까 got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그리고 많이라는 부사 to를 써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stressed out 이렇게 써주시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들은 다시 주어가 되니까 day로 시작을 할 거고요. 이야기하다라는 동사가 되겠는데요. 동사에서 지금 과거 표현이 나왔으니까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죠. talked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우리에게라고 할 때 어떤 전치사 to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니까 to me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 부분을 지금 할 건데요. 이 부분은 about을 써서 무엇에 대해라는 이제 부분을 처리를 할 수 있을 거고 어떻게 느끼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how로 스타트를 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 how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로 잡으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러면 they를 써주시고요. 그들이 느끼는지 할 때 우리가 여기서는 과거 형태니까 맞춰주시면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두 문장 다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즉 however를 활용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우리 however는 조금 특징이 however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뒤에 부분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그러면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격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나는 그 컴퓨터를 살 거야. 살 거야가 지금 동사가 될 거고 짝꿍 주어는 나가 될 건데, 가격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이 복합관계 부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즉 however를 먼저 써주시겠습니다. 우리 however이 그러나 라는 이제 접속사로도 쓰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복합관계 부사로 쓰였습니다. 아무리 비싸다, 우리 가격이 비싸다 할 때요, the price is high를 쓸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however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같이 붙는 경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however high 한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가격이 the price, 여기서 동사는 is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원래는 그 가격이 비싸다 할 때 the price is high거든요. however이라는 복합관계 부사가 얘랑 같이 붙어 있으니까 however high the price is, 이렇게 주어 동사 요 순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그 컴퓨터를 살 거야. 아주 쉽죠? 내가 동사는 할 거야 라는 이제 미래 표현이 나오니까, 미래는 우리가 받침 real이 있을 확률이 좀 많아요. 그러면 I will buy 이렇게 써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는 the computer 이렇게 써주시면 이 문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그것에 대해 내가 생각해봐도, 자, 이 부분만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그러면 however인데 이 뒤에 부분에 형용사나 부사가 붙을 수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열심히 이 부분 hard를 같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봐도니까 내가, 그리고 생각해봐도 thought이 들어갈 수 있겠죠. 좀 과거 표현을 맞춰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 어떤 것에 대해니까요, 우리가 about it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가 복합관계 부사절을 완성을 시켰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는 찾을 수 없었다가 될 거고, 그것에 맞는 짝꿍 주어는 나니까 다시 시작을 해주시면요, I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는 find로 쓸 수 있겠죠. 우리 su 들어가면 can이나 could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해결책이라는 목적어를 써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한글 부분만 먼저 머릿속에서 떠올려보세요. 이 부분 건너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꼭 한번 스스로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해보기. 영어 답지고요. 긍정지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도 영작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영작을 잘하는 비법은 딱 하나예요. 꾸준히 하는 거. 제가 올리는 영상을 보시면 이 원리에 대해서 대략적인 감은 잡히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상시에 한 문장이든 두 문장이든 한번 답지가 있는 그런 문장을 보고 한글 부분만 보고 영작을 해보시고, 그리고 영어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신다면 훨씬 더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빠이빠이.